여자들이 결혼을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은 여러분이 결혼을 잘할 수도 있어요. 타고난 운명 아니고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5% 정도는 부모의 영향이 있긴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금수저처럼 타고난 분들이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95%는 충분히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혼 잘하는 여자들의 특성 첫 번째,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존감이랑 자존심이 다른 거 아시죠?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조건 하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날씬하고 예뻐서 그럴 때 내가 사랑스러웠는데 이제 살이 찌거나 어떤 뭐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기업을 퇴사하거나 그러면 그 조건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라지면 어때요?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존감이 아니고요, 자존심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지금 현재 날씬하든 뚱뚱하든 지금 현재 뭐 실직을 한 상태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존감인데요. 그런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신 분들이 결혼을 잘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항상 그런 노력을 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할 말을 다 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할 말 다 하면은 막말하고 직설적이고 이런 여자가 되라는 말인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아야지 여성스럽지 않나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여기서 할 말을 다 한다는 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 잘하시는 여자분들의 특성 중에서 할 말 다 하는 여자분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현명하게 할 말을 해요. 현명하다는 거는 타이밍하고 표현력에 신경을 굉장히 쓰면서 할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나쁜 말 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할 말하는 거. 의외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남자들은요, 여자보다 말투랑 어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히려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투, 표정, 타이밍, 그거에 더 민감해서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불편한 말을 해야 될 때는 신랑이 좀 피곤한 상태에 있거나 뭐 다운됐거나 혹은 배가 고프거나 그럴 때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방금 이제 회사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우 너무 오늘 하루 피곤한 하루여서 아무도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날이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그렇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신랑이 와가지고 잔소리를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평상시에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성격을 좀 고쳐라. 안 그래도 여러분 잔소리라는 것 자체가 3번 이상 반복되면 사람은 귀에 들리지 않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찬 상태인데 신랑이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귀에 들어올까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할 말은 다 하되 적절한 타이밍, 예를 들면은 밥을 먹고 기분이 좀 좋을 때 적절한 말투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책상을 조금 잘 안 치워서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럴 때는 편한 주말에 같이 밥 먹고 기분 좋고 배부르고 낮잠도 자고 나서 편안한 상태 있잖아. 그럴 때 옆에 가서 살짝 앉아요. 살짝 우선 터치를 좀 시도하는, 뭐 머리도 조금 살짝 쓰다듬어 주고, 일상적이고 되게 편안한 스킨십 있잖아요. 등도 살짝 쓰다듬어 주고, 강아지들도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특히 남자들도 의외로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킨십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제가 그런 걸 좀 자주 해주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럴 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요새 좀 피곤해하죠? 피곤해서 책상 정리하기 조금 어렵죠? 그래도 시간 날 때 책상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우리 집이 더 예뻐지고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오늘 조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책상 정리 좀 해줄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기분 좋게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지, 내가 할게. 쓱쓱해서 책상 정리는 껌이지. 내가 책상 정리의 달인이지. 남자들은 살짝 약간 오버하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또 오버한다 이렇게 또 한번 자존심을 짓밟지 마시고, 사실은 책상 정리 전혀 잘하지 않더라도 역시 내 남편 최고야
그럼 당신은 책상 정리의 달인이지.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또 으쓱해서 바로 일어나서 가서 책상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매번 하긴 어렵겠지만 남편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부스트, 칭찬, 예,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이제 더 노력하고요. 좀 칭찬받고 싶어서 더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좀 귀엽게 예쁘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습관 교정이 되겠죠.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여보는 이거 잘해. 여보는 원래 잘할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잘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 어느 정도 잘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오글거릴 수 있어도 습관 되면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점점 더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들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에 우리 여자들 또한 이제 기분이 으쓱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뭐 잔소리 그냥 폭격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정말 역효과예요. 차라리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결혼 잘하는 여자들의 비밀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육아맘들 같은 경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결혼 잘하는 여자들의 비밀, 자기만의 행복 루틴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할 일이 있어야지 행복하지,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지, 이런 분들 계시는데 행복은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늘 행복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해 봤더니 인생에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 가지 만든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맘이기 때문에 아이가 등교하고 나서 막 들어왔을 때 커피 한 잔 이제 타놓고 독서를 한 30분 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요. 명상하는 거 좋아해서 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혹은 이제 곧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예상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명상 어플을 이용해서 명상을 해요. 요새 명상 어플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혼자 명상하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하다가 포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명상 어플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평상시에는 단 거를 안 먹으려고 자제하긴 하지만 여자들 그날 있잖아요. 그날은 좀 참기 힘들잖아요. 뭐 짜잘한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달콤하고 소프트하고 맛있는 케이크랑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정말 제대로 분위기를 즐깁니다. 풀어줄 때는 제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뭐 과자 부스러기 집어먹고 그러면은 자존감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행복감 느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지만 하루에 보통 제가 행복감을 느끼는 루틴들을 하는 게 최소 3, 4가지 이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행복감을 느끼는 요소, 행복 루틴을 10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네이버 밴드 아시죠? 어플. 네이버 밴드 어플을 이제 비공개로 만들어가지고 저만의 이제 행복 루틴 적어놔요.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유난히 기운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뭔가 좀 부스트 되고 싶고 업되고 싶을 때 뭘 하지? 기억이 안 날 때는 그 핸드폰에 네이버 밴드 비공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뭐 있더라? 1번, 2번, 3번, 4번 10가지 넘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한두 개 정도만 골라서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추천합니다. 오늘 결혼 잘한 여자들의 3가지 특성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 아닙니다. 혹은 살이 쪘건, 그리고 원래 좋은 대기업에 다녔건, 시집 상태이건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항상 높게 유지해 주세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할 말 다 해요. 할 말 다 하는데 퍼붓고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거꾸로 항상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하는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알 수 없어요. 반드시 롤플레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해보세요. 내가 해보니까 이럴 때 이런 타이밍에 이런 말투로 이런 표정으로 말하는 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 정도 되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말은 다 하되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표현, 예쁜 말투, 자기만의 좋은 애티튜드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할 말을 다 한다는 거, 그런 여자들이 결혼을 잘한다는 거. 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본인만의 행복 루틴을 많이 만들어라. 꼭 여행을 가거나
선물을 받거나 뭔가 비싼 뭐 쇼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아주 소소한 것들, 돈 안 들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10개 이상은 꼭 적어보세요. 적지 않으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메모, 항상 메모하세요. 메모해서 나만의 일기장도 좋고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노트 어플도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행복감이 필요할 때 자주 이용해도 되고 항상 일상 속에서 하루에 3-4개 이상은 행복 루틴을 꼭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결혼 잘하는 여자가 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했잖아요. 재미있고도 중요한 얘기.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결혼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런 결혼 잘했던 제가 저의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요소를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도 잘 다시 한번 새겨듣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우리 좋은 컨텐츠로 제가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